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뻑뻑하고 노랗게 변해 있지 않으십니까? 이것은 간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연세대 세브란스 간센터 연구팀이 12년간 추적한 결과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건강을 위해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간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하지만 최신 연구에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시니어 건강에서 그 진실을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간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아침 음식 5가지와 죽어가는 간을 되살릴 기적의 음식 5가지를 정확히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니어 건강 가족 여러분,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주위의 소중한 지인이나 친구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60세 이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 바로 간입니다. 간은 우리 몸의 화학 공장과 같습니다. 매일 500가지 이상의 일을 합니다. 독소를 분해하고 영양소를 가공하고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그런데 이 공장이 60세를 넘으면 서서히 멈추기 시작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60대 이상 10명 중 7명이 지방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70%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중 80%가 본인이 지방간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방간은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습니다. 피곤하다, 소화가 안 된다, 이 정도로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지방간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간세포가 하나둘씩 죽기 시작합니다. 죽은 세포 자리에 섬유 조직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간섬유화입니다. 간섬유화가 더 진행되면 간경변이 됩니다. 간이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것입니다. 간경변이 되면 배에 물이 차고 피를 토하고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더 무서운 것은 간암입니다. 대한간학회 발표에 따르면 간경변 환자의 5년 내 간암 발생률이 30%를 넘습니다. 10명 중 3명이 암에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침에 무심코 먹는 음식이 이 과정을 10배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특히 아침 공복에 먹으면 간에 직접 타격을 주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당장 끊어야 할 최악의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일 주스입니다. 오렌지 주스, 사과 주스, 포도 주스. 아침에 건강을 위해 한 잔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비타민도 보충하고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과일 주스는 간에 설탕 폭탄을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과일 주스 한 컵에는 설탕이 25g 이상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각설탕 6개를 녹여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설탕이 과당이라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과당은 포도당과 다릅니다. 포도당은 온몸의 세포가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과당은 오직 간에서만 처리됩니다. 아침 공복에 과일 주스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빈속에 과당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간이 갑자기 엄청난 양의 과당을 처리해야 합니다. 간은 이 과당을 지방으로 바꿔서 저장합니다.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마시면 간에 지방이 계속 쌓입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에 따르면 매일 과일 주스를 마시는 사람은 안 마시는 사람보다 지방간 위험이 2.8배 높았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과일 주스에는 식이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일을 직접 먹으면 식이섬유가 당분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하지만 주스로 만들면 식이섬유는 걸러지고 당분만 남습니다. 당분이 번개처럼 빠르게 흡수됩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3세 이현숙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오렌지 주스 한 잔을 드셨습니다. 5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조금 높다는 얘기를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른쪽 옆구리가 묵직하게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중등도 지방간이었습니다.
간의 30% 이상이 지방으로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의사인 제가 물었습니다. 혹시 아침에 과일 주스 드시냐고요? 그 할머니는 놀라셨습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던 것이 오히려 간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요. 그 할머니는 즉시 과일 주스를 끊으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지방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년 후에는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혹시 지금 냉장고에 과일 주스가 있으십니까? 아침마다 건강을 위해 드시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과일 주스는 건강 음료가 아닙니다. 간을 녹이는 설탕물입니다. 두 번째는 시리얼입니다. 우유에 시리얼을 말아서 아침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간편하고 맛있고 영양도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시리얼은 간의 독약과 같습니다. 시리얼 한 그릇에는 설탕이 15g에서 25g이나 들어 있습니다. 건강해 보이는 그래놀라나 뮤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은 건강식품처럼 보이지만 속은 설탕 덩어리입니다. 게다가 시리얼은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몸속에서 빠르게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높아진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됩니다. 인슐린이 자주 대량 분비되면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이것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사람은 지방간 위험이 3.2배 높았습니다. 시리얼을 매일 먹는 것은 간에 지방을 매일 쌓는 것과 같습니다. 제가 진료한 66세 김영호 할아버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10년 전부터 매일 아침 시리얼을 드셨습니다. 치아가 안 좋아서 부드러운 음식이 좋다고 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어서 무시하셨습니다. 3년 후 다시 검진을 받으셨는데 간섬유화가 시작되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인 저는 즉시 식습관을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시리얼, 간식으로 과자, 저녁에 밥 2공기. 정제 탄수화물 범벅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리얼을 당장 끊으시고 모든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셔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간경변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요. 그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시리얼 대신 계란과 채소로 아침을 드셨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 간섬유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2년 후에는 지방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시리얼을 드시고 계십니까? 건강하다고, 간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시리얼은 간을 굳게 만드는 최악의 아침 식사입니다. 세 번째는 믹스커피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믹스커피 한 잔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달달하고 부드럽고 잠도 깨니까 습관처럼 드십니다. 하지만 믹스커피는 간에 3중 공격을 가합니다. 첫 번째 공격은 설탕입니다. 믹스커피 한 봉지에 설탕이 6g에서 8g이나 들어 있습니다. 하루에 3잔을 마시면 설탕을 24g이나 먹는 겁니다. 두 번째 공격은 프림입니다. 프림은 식물성 크림이라고 불리지만 사실은 트랜스지방 덩어리입니다. 트랜스지방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간에 염증을 일으키고 지방을 축적시킵니다. 세 번째 공격은 공복입니다. 아침 공복에 믹스커피를 마시면 위산이 과다 분비됩니다. 위가 자극받으면 간담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담즙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불량뿐 아니라 간 기능에도 이상이 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하루 3잔 이상 믹스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지방간 위험이 2.1배 높았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는 경우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박순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믹스커피를 드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동으로 믹스커피를 타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높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지만 무시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피부가 노랗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눈 흰자도 노랗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황달이라고 합니다. 급히 병원에 오셨습니다. 검사해보니 간경변 초기 단계였습니다. 간이 이미 상당 부분 굳어 있었습니다. 지방간에서 시작해서 간섬유화를 거쳐 간경변까지 진행된 것입니다. 의사인 제가 물었습니다. 믹스커피 드시냐고요? 그 할머니는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마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루에 4잔에서 5잔씩요. 저는 믹스커피가 간을 망가뜨린 주범 중 하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커피가 좋아서 마셨는데 그게 간을 망가뜨릴 줄은 몰랐다고요? 지금 그 할머니는 믹스커피를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블랙커피도 하루 한 잔으로 줄이셨습니다. 다행히 간경변이 더 진행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계십니다. 혹시 매일 아침 믹스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달달하고 맛있다고 습관처럼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믹스커피 한 잔이 간경변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번째는 흰빵입니다. 식빵, 모닝빵, 크로와상. 아침에 빵 한 조각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유와 함께 먹으면 든든하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흰빵은 간에 설탕을 먹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흰빵은 정제 밀가루로 만듭니다. 정제 밀가루는 식이섬유와 영양소가 제거된 상태입니다. 남은 것은 순수한 탄수화물뿐입니다. 흰빵의 혈당 지수는 75입니다. 이것은 설탕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흰빵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고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게다가 흰빵에는 숨겨진 설탕이 있습니다. 식빵 한 장에 설탕이 3g 정도 들어 있습니다. 2장 먹으면 설탕 6g입니다. 거기에 잼이나 버터를 바르면 더 늘어납니다. 삼성서울병원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흰빵을 먹는 사람은 현미밥을 먹는 사람보다 지방간 위험이 1.8배 높았습니다. 제가 진료한 69세 최정미 할머니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15년 동안 매일 아침 식빵 2장에 딸기잼을 발라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맛있어서 좋아하셨습니다. 건강검진에서 지방간이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없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피로가 심해졌습니다. 오른쪽 옆구리가 묵직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간 수치가 정상의 3배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간섬유화도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의사인 저는 식습관을 자세히 물었습니다. 매일 아침 식빵에 잼, 점심은 라면이나 국수, 저녁은 밥에 반찬. 정제 탄수화물로 하루를 시작하고 끝내는 식습관이었습니다. 저는 당장 흰빵을 끊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침을 뭘 먹어야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계란 2개와 채소 샐러드를 권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년 후에는 지방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간섬유화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매일 아침 식빵으로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간편하고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흰빵은 간을 찌게 만드는 최악의 탄수화물입니다. 5번째는 라면입니다. 아침에 라면 드시는 분들 계시죠? 전날 저녁을 안 먹었거나 새벽에 출출할 때 라면 한 그릇이면 든든합니다. 하지만 아침 공복에 라면을 먹는 것은 간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라면은 3가지 독소가 한꺼번에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독소는 트랜스지방입니다. 라면은 기름에 튀겨서 만듭니다. 튀기는 과정에서 트랜스지방이 생깁니다. 트랜스지방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킵니다. 두 번째 독소는 나트륨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 나트륨이 1800mg 이상 들어 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90%입니다. 과도한 나트륨은
간의 해독 기능에 부담을 줍니다. 세 번째 독소는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라면, 면은 정제 밀가루로 만듭니다.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간에 지방을 쌓습니다. 이 세 가지가 아침 공복에 한꺼번에 들어오면 간은 엄청난 부담을 받습니다. 독소 분해, 지방 처리, 혈당 조절을 동시에 해야 합니다. 이미 약해진 60대 이후의 간은 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대한간학회 발표에 따르면 주 3회 이상 라면을 먹는 사람은 지방간 위험이 2.5배 높았습니다. 특히 아침에 먹는 경우 위험이 더 높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7세 정수철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혼자 사셨습니다. 아침마다 라면을 끓여 드셨습니다. 간편하고 맛있고 따뜻해서 좋았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5번 이상 아침 라면을 드셨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드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빵빵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복수가 차 있었습니다. 복수는 배 안에 물이 차는 것입니다. 간경변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간이 이미 심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의사인 저는 식습관을 물었습니다. 아침 라면, 점심 라면, 저녁 라면.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생활이었습니다. 트랜스지방과 나트륨과 정제 탄수화물이 간을 3년 동안 공격한 결과였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지금 간경변으로 정기적인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라면은 완전히 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굳어버린 간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평생 관리하셔야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말씀하십니다. 라면이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다고,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라고요. 혹시 아침에 라면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간편하고 맛있다고 자주 드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아침 라면은 간을 굳게 만드는 시한폭탄입니다. 자, 지금까지 간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아침 음식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과일 주스, 시리얼, 믹스커피, 흰빵, 라면. 이 5가지는 오늘 당장 끊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에 뭘 먹어야 할까요? 지금부터 간을 되살리는 기적의 음식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계란은 간 건강에 완벽한 음식입니다.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콜린은 간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콜린이 부족하면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반대로 콜린을 충분히 섭취하면 간의 지방이 줄어듭니다. 계란 한 개에는 콜린이 147mg이나 들어있습니다. 하루 필요량의 약 30%입니다. 계란에는 양질의 단백질도 풍부합니다. 단백질은 간세포를 회복시키는 데 필수입니다. 손상된 간세포가 새로운 세포로 바뀌려면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하버드 보건대학원 연구에 따르면 매일 계란을 먹는 사람은 안 먹는 사람보다 지방간 위험이 35% 낮았습니다. 계란이 간을 보호한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2개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2개를 드시면 됩니다. 삶은 계란이 가장 좋습니다. 기름 없이 조리되어 불필요한 지방을 추가하지 않습니다. 프라이로 드신다면 올리브유를 아주 조금만 쓰십시오. 버터나 식용유는 피하십시오. 스크램블도 괜찮습니다. 단, 기름을 적게 쓰시고 우유는 넣지 마십시오. 계란은 반숙보다 완숙이 좋습니다. 완숙으로 익히면 살모넬라균 걱정도 없고 소화도 잘 됩니다. 노른자도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콜린은 노른자에 들어 있습니다. 흰자만 드시면 콜린을 섭취하지 못합니다. 제가 진료한 72세 김복순 할머니는 계란으로 간을 살리신 분입니다. 그 할머니는 중등도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간의 25% 이상이 지방으로 채워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께 아침에 삶은 계란 2개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과일 주스와 흰빵을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석 달 후 검사에서 지방간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6개월 후에는 경도 지방간으로 개선되었습니다. 1년 후에는 거의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계란이 할머니의 간을 살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간을 해독하는 최고의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설포라판은 간의 해독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우리 몸에는 매일 독소가 들어옵니다. 음식에서, 공기에서, 물에서 독소가 들어옵니다. 간은 이 독소를 분해해서 무해하게 만듭니다. 설포라판은 이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도 풍부합니다. 활성산소는 간세포를 공격해서 손상시킵니다. 브로콜리의 항산화 물질은 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간세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브로콜리를 매일 먹는 사람은 지방간 위험이 42%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브로콜리가 간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브로콜리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1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중간 크기 브로콜리의 절반 정도입니다. 이것을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살짝 데치는 것입니다. 끓는 물에 2분만 데치세요. 너무 오래 익히면 설포라판이 파괴됩니다. 데친 브로콜리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려서 드시면 됩니다. 생으로 드셔도 됩니다. 생브로콜리에 설포라판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은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브로콜리를 먹을 때 최소 2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씹으면 세포벽이 터지면서 설포라판이 방출됩니다. 급하게 삼키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제가 진료한 68세 이정환 할아버지는 브로콜리로 간을 살리신 분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간섬유화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지방간에서 한 단계 더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께 브로콜리를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아침에 데친 브로콜리 100g을 계란과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1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셨습니다. 1년 후 검사에서 간섬유화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간 수치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2년 후에는 간섬유화가 호전되는 기미도 보였습니다. 브로콜리가 할아버지의 간을 지켜준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간을 보호하는 한국인의 슈퍼푸드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간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마늘에는 셀레늄도 들어있습니다. 셀레늄은 간의 해독 효소 생성에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셀레늄이 부족하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마늘을 매일 먹는 사람은 지방간 위험이 38% 낮았습니다. 마늘이 간을 보호한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2쪽에서 3쪽이 적당합니다. 생마늘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마늘을 다지거나 으깨면 알리신이 활성화됩니다. 아침에 마늘을 먹기 어려우시면 이 방법을 추천합니다. 전날 밤에 마늘 3쪽을 잘게 다져 놓으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에 다진 마늘을 넣고 마시세요. 처음에는 매울 수 있지만 며칠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생마늘이 힘드시면 구운 마늘도 괜찮습니다. 프라이팬에 기름 없이 마늘을 구우세요. 살짝 노릇해지면 됩니다. 구운 마늘은 매운맛이 줄어들고 단맛이 납니다. 마늘을 먹을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위가 쓰릴 수 있습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아침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진료한 70세 박영숙 할머니는 마늘로 간을 살리신 분입니다. 그 할머니는 지방간과 함께 간 수치가 높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께 매일 마늘 3쪽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매일 아침 구운 마늘 3쪽을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방간도 개선되었습니다.
마늘이 할머니의 간을 살린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간을 치유하는 과일입니다. 아보카도에는 건강한 지방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불포화 지방으로 간에 쌓인 나쁜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보카도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도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은 간이 만드는 해독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글루타치온 생성이 줄어듭니다. 아보카도를 먹으면 글루타치온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 연구에 따르면 아보카도를 매일 먹는 사람은 간 수치가 평균 20% 낮았습니다. 아보카도가 간 건강에 좋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아보카도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하루에 반 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반 개를 드시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숟가락으로 떠먹는 것입니다. 아보카도를 으깨서 빵에 바르지 마십시오. 흰 빵은 간에 나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보카도는 단독으로 드시거나 계란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잘 익은 아보카도를 고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껍질이 진한 녹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했고 눌렀을 때 살짝 들어가면 잘 익은 것입니다.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물렁하면 과숙된 것입니다. 제가 진료한 65세 한정희 할머니는 아보카도로 간을 살리신 분입니다. 그 할머니는 지방간이 있었고 콜레스테롤도 높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아보카도를 매일 반 개씩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매일 아침 아보카도 반 개와 삶은 계란 2개를 드셨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지방간이 개선되었고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아보카도가 할머니의 간과 혈관을 동시에 살린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는 간을 청소하는 최고의 음료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카테킨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카테킨은 간에 쌓인 지방을 분해합니다. 또한 간세포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간 염증도 줄여줍니다.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매일 녹차를 마시는 사람은 지방간 위험이 44% 낮았습니다. 하루 3잔 이상 마시는 경우 효과가 더 컸습니다. 녹차를 어떻게 마셔야 할까요? 하루에 3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침에 1잔, 점심 후에 1잔, 오후에 1잔 드시면 됩니다.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녹차를 우릴 때 온도가 중요합니다. 끓는 물에 바로 넣지 마십시오. 물을 80도 정도로 식힌 후에 녹차를 넣으세요. 너무 뜨거운 물에 우리면 카테킨이 파괴됩니다. 우리는 시간은 2분에서 3분이 적당합니다. 너무 오래 우리면 쓴맛이 강해지고 카페인도 많이 나옵니다. 녹차를 마실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공복에 마시면 위가 쓰릴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 후 30분 뒤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저녁 늦게 마시면 카페인 때문에 잠이 안 올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이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진료한 73세 송미자 할머니는 녹차로 간을 살리신 분입니다. 그 할머니는 지방간이 있었고 간 수치가 정상의 2배까지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그 할머니께 매일 녹차 3잔을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믹스커피를 끊으라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는 믹스커피 대신 녹차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지방간도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녹차가 할머니의 간을 청소해준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간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5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계란, 브로콜리, 마늘, 아보카도, 녹차. 이 5가지를 오늘부터 매일 드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먹는 방법이 틀리면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반드시 지켜야 할 5가지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아침 식사는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드십시오. 너무 늦게 먹으면 공복 시간이 길어져서 간에 부담이 됩니다. 또한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가 간의 해독 활동이 가장 활발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두 번째, 물 마시는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미지근한 물 한 잔을 먼저 드십시오. 찬물은 위를 자극하고 간담도에 부담을 줍니다. 미지근한 물은 간의 해독 활동을 도와줍니다. 물을 마신 후 30분 뒤에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세 번째, 음식 순서입니다. 채소를 먼저 드시고 단백질을 드시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십시오. 이 순서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인슐린 분비가 안정되고 간에 지방이 덜 쌓입니다. 네 번째, 씹는 횟수입니다. 모든 음식을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씹으면 침이 나오고 소화 효소가 분비됩니다. 위와 간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한 천천히 먹으면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식후 휴식입니다. 아침 식사 후 바로 누우면 안 됩니다. 위에서 간으로 가는 혈류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식후 최소 30분은 앉아있거나 가벼운 활동을 하십시오. 산책이나 설거지 정도가 좋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을 꼭 지켜주십시오. 이 원칙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실제 환자 회복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4세 이상철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1년 전에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얼굴이 누렇고 눈에 힘이 없었습니다. 배는 나오고 다리는 부서 있었습니다. 건강검진에서 간 수치가 정상의 4배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 중등도 지방간과 간섬유화 초기가 발견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아침 식습관을 물어봤습니다. 매일 아침 믹스커피 2잔, 식빵 2장에 딸기잼, 그리고 오렌지 주스 1잔, 간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조합이었습니다. 저는 그 할아버지께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대로 가시면 2년 안에 간경변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부터 식습관을 바꾸시면 간을 살릴 수 있다고요. 그 할아버지는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손주들과 오래 놀아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드렸습니다. 믹스커피, 과일 주스, 흰 빵을 당장 끊으십시오. 대신 아침에 삶은 계란 2개, 데친 브로콜리 100g, 아보카도 반 개를 드십시오. 식후에 녹차 1잔을 드시고 저녁에 마늘 3쪽을 드십시오. 그 할아버지는 정말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믹스커피 대신 녹차를 마셨습니다. 식빵 대신 계란과 브로콜리를 드셨습니다. 과일 주스 대신 아보카도를 드셨습니다. 한 달 후 첫 검사를 했습니다. 간 수치가 정상의 2배로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기뻐하셨습니다. 저도 희망을 봤습니다. 3달 후 검사에서 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지방간도 중등도에서 경도로 개선되었습니다. 6달 후에는 간섬유화 수치도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1년 후인 지금 그 할아버지의 간은 거의 정상입니다. 지방간이 거의 사라졌고 간 수치도 정상입니다. 간섬유화도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지금 매일 등산을 다니십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노십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제 간을 살려주셨다고 아침 식습관 하나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스스로 실천하신 거라고 저는 방법만 알려드렸을 뿐이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지금도 매일 아침 계란, 브로콜리, 아보카도를 드십니다. 믹스커피와 흰빵은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석 달마다 정기검진을 받으시며 간 건강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의 힘입니다. 올바른 아침 식습관이 죽어가던 간을 다시 살린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음식도 모든 분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간경변 환자분들입니다. 간경변이 심한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란을 매일 2개 드시기 전에 주치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둘째,
혈액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는 분들은 브로콜리와 녹차를 조심해야 합니다. 비타민 K가 약효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셋째, 콩팥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단백질과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란과 아보카도를 드시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넷째,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성분이 갑상선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갑상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브로콜리 섭취량을 의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다섯째, 위가 안 좋은 분들입니다. 마늘과 녹차가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건강은 남이 좋다는 것을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켜가는 것입니다. 1년에 2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간 수치와 초음파 검사를 확인하십시오. 자, 우리 시니어 건강 가족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간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아침 음식은 과일 주스, 시리얼, 믹스커피, 흰빵, 라면입니다. 이 5가지는 오늘 당장 냉장고에서 꺼내서 버리십시오. 간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은 계란, 브로콜리, 마늘, 아보카도, 녹차입니다. 이 5가지를 오늘부터 매일 드십시오. 섭취 원칙을 꼭 지키십시오. 기상 후 1시간 이내에 미지근한 물을 먼저 마시고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30번 이상 씹어서 드시고 식후 30분은 앉아 계십시오. 오늘 당장 냉장고를 정리하십시오. 과일 주스, 시리얼, 믹스커피를 꺼내고 계란, 브로콜리, 아보카도를 채워 넣으십시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10년 뒤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10년 뒤 여러분은 2가지 중 하나입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간경변이나 간암으로 고통받는 삶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를 안아주고 친구들과 웃는 삶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시니어 건강 가족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가족 단톡방에 공유해 주십시오.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간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친구에게, 간이 안 좋은 지인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십시오. 그것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시니어 건강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라고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됩니다. 우리 시니어 건강 가족 여러분,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늘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